별들의 메시지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행성 보는 법에서 수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장의 제목을 보면 수성, 이성의 행성이라고 돼 있네요. 이성이란 쉽게 말해서 머리를 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머리를 쓴다는 것은 계산하고 따지고 배우고 가르치는 일이며 궁극적으로는 지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사랑이나 미움과 같은 감정이나 마음씨가 들어가 있지 않죠. 그래서 수성은 주로 어떻게 머리를 쓰는지를 중심으로 해서 보는 것입니다. 신화적으로 수성은 신들의 메신저를 대표하죠. 수성이 인간을 이성적인 수준으로 높이는 역할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이 책의 제3장 행성의 주파수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간단히 요약을 하면 인류는 화성의 주파수에 머물러 짐승 같은 수준에 있었지요. 그러나 성스러운 존재들이 인간을 교정하기 위해 금성의 지배자를 지구로 보내 욕망을 사랑으로 대체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성의 지배자가 와서 뛰어난 인간들만을 선택하여 지혜를 전달합니다. 수성은 정신적인 성장을 이끌기 때문에 천공도에서 수성의 상태를 보면 그 사람의 정신적 수준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수성은 저차원적인 본능을 억누르고 보다 더 성스러운 존재로 이끌어 올리는 작용을 하기 때문이죠. 신화적으로 수성은 다른 행성들에게 신의 뜻을 전하는 전령이기 때문에 수성의 의미 속에는 표현하고 전달하는 작용이 들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 수성이 없으면 느낌을 표현하거나 지식을 전달할 수가 없죠. 내면의 표현 능력은 곧 수성의 능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천공도에서 수성을 볼 때 팁이 몇 가지 있는데요. 수성이 태양보다 먼저 뜬다면 미리 생각하고 행동을 하지요. 태양을 자아로 봤을 때 이성의 빛이 앞서서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수성이 태양보다 나중에 뜨게 되면 이성적인 사고보다는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것입니다. 비유에 말하자면 어두운 길을 걸으면서 몸으로 부딪히며 깨달아가지요. 그리고 수성이 역행하는 기간에 이성의 기능이 저하되고 다시 정방향으로 돌아서는 기간에는 정상적으로 향상됩니다. 수성은 쌍둥이 자리, 천칭 자리 및 물병 자리와 같은 공기 사인에서 강하고 처녀 자리에서 승격되어 가장 강합니다. 수성은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일, 더 나아가서는 이동하고 운송하는 일과 연관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수성에 대한 개관을 마치고 12하우스, 12사인 및 어스펙트별로 수성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12하우스별로 수성에 대해 알아보죠. 첫 번째 하우스의 수성. 수성이 상승궁, 즉 첫 번째 하우스에 있을 경우 순발력이 있고 눈치가 빠르다고 해요. 물론 사인과 어스펙트에 따라 다른데요. 양자리 혹은 사자자리, 궁수자리와 같은 불의 사인에서는 충동적이 되고 개자리나 물고기 자리와 같은 물 사인이 상승궁일 경우 지적으로 둔해지죠. 전갈자리는 비록 물의 사인이지만 화성의 사인이기 때문에 그 폐해는 적다고 해요. 반면 쌍둥이 자리, 천칭 자리, 물병 자리와 같은 공기 사인에서는 능력을 발휘합니다. 두 번째 하우스의 수성. 두 번째 하우스의 수성이 있을 경우 수성에 맞는 일을 하여 돈을 벌게 된다는 암시가 있습니다. 수성에 맞는 직업이라면 앞서 언급했듯이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일, 더 나아가서는 이동하고 운송하는 일이겠죠. 세 번째 하우스의 수성. 수성이 세 번째 하우스에 있고 어스펙트가 좋으면 건강한 정신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하우스는 쌍둥이 자리에 대응하며 쌍둥이 자리는 수성이 지배하므로 수성의 정신력이 강화되는 거예요. 마음이 평화롭고 낙관적이며 공부와 연구를 좋아하죠. 말을 잘하고 짧은 여행에 성공을 이루며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린다고 해요. 반면 수성이 안 좋은 어스펙트를 만나면 걱정이 많고 비관적이 되기 쉽고 형제 자매와 갈등이 있으며 짧은 여행을 할 때 문제가 생긴다고 해요. 네 번째 하우스의 수성. 수성이 네 번째 하우스에 있을 경우 거처의 안정이 어렵습니다. 네 번째 하우스가 집과 거처를 의미하고 수성은 이동을 의미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토성과의 좋은 어스펙트가 있어야 정착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수성과 관련된 직업을 가지고 한 곳에 정착해서 사는 노력이 필요하죠. 수성이 토성과 나쁜 어스펙트를 맺으면 집 문제로 걱정거리가 생긴다고 해요. 다섯 번째 하우스의 수성. 수성이 다섯 번째 하우스에 있을 경우 마음은 교육, 오락, 남녀교제, 어린이에게 쏠립니다. 수성이 토성이나 목성과 좋은 어스펙트를 이루면 마음이 깊으며 교육, 출판,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지요. 화성이나 금성과 좋은 어스펙트를 이루면 남녀교제에 좋지만 나쁜 어스펙트가 되면 애정이 자주 바뀌며
또한 아이의 일에 극단적으로 관심이 높거나 아니면 극단적으로 무관심해지죠. 태양과 좋은 어스펙트를 이루면 국가기관이나 교육기관에서 성공합니다. 6번째 하우스의 수성. 수성이 6번째 하우스에 있으면 개인적인 목표에 너무 적극적이 됩니다. 너무 일에 집착하여 과로하며 신경과민으로 소화불량이 나타납니다. 특히 처녀자리가 지배하는 대장 부위가 예민해집니다. 남 눈치를 지나치게 보기 때문에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아랫사람을 다룰 때는 참견을 많이 하죠. 건강 분야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수성이 좋은 어스펙트에 놓여 있으면 음식과 과학을 연결하는 분야에서 성공합니다. 수성이 6번째 하우스에서 토성과 나쁜 어스펙트를 이룰 경우 만성적으로 우울증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또한 수성이 화성이나 천왕성과 안 좋은 어스펙트에 놓이면 더 심각해집니다. 7번째 하우스의 수성. 수성이 7번째 하우스에서 어스펙트가 좋을 경우 문학계나 과학계에서 유명해진다고 해요. 대중적인 영향력이 생겨 요즘 말로 하면 인플루언서가 되죠. 그러나 수성이 7번째 하우스에서 나쁜 어스펙트를 맺으면 부정적이 되는데 대중으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거나 쌍방 명예훼손 분쟁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수성이 7번째 하우스에서 어스펙트가 좋을 경우 평소 가깝게 지내던 사람과 결혼하여 잘 살지만 그 반대의 경우 부부가 서로 불평이 많거나 변심이나 배신 문제로 갈등이 생길 수 있죠. 8번째 하우스의 수성. 수성이 8번째 하우스에서 좋은 어스펙트를 이룰 경우 문화나 과학 관련 일이 유리합니다. 직업이나 경력은 다른 사람과의 동업을 통해 진행된다고 해요. 이 자리는 또한 유산 상속을 의미하며 결혼 후에 부가 많아집니다. 그러나 수성이 8번째 하우스에서 나쁜 어스펙트를 이룰 경우 결혼 후 배우자에게 돈 문제가 생기거나 유산 상속에 걸림돌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9번째 하우스의 수성. 수성이 9번째 하우스에서 어스펙트가 좋으면 학식이 높으며 지식을 찾아 멀리 떠나기도 해요. 이 위치에서는 말과 글을 잘 다룹니다. 철학적이고 애타주의적인 경향성을 가지고 있으며 마음은 넓고 유연합니다. 정신적으로 성숙하여 나와 다른 관점에 대해서도 너그럽습니다. 그러나 수성이 9번째 하우스에서 제한을 당할 경우 마음이 쉽게 변하고 꾸준함이 없다는 점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면서 한 군데에 에너지를 집중시키지 못하면 실패가 반복됩니다. 이 자리에서는 소송으로 인한 어려움도 암시되어 있습니다. 10번째 하우스의 수성. 수성이 10번째 하우스에서 좋은 어스펙트를 이루면 난관을 극복하는 적응력을 보여줍니다. 문화 분야에서 성공하며 특히 수성이 공기사인에 있을 경우 표현력이 상승합니다. 또한 다방면에서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게 되는데 큰 규모보다는 작은 규모의 일이 성공에 더 적합합니다. 11번째 하우스의 수성. 수성이 11번째 하우스에 있으면 인맥이 많습니다. 특히 문화계나 과학계 등 수성과 관련된 분야의 인맥이 주가 됩니다. 그러나 좋은 어스펙트를 이루지 않으면 그 관계가 굳건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비판적이고 냉소적이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지성이 날카롭고 언변이 뛰어납니다. 12번째 하우스의 수성. 수성이 12번째 하우스에서 어스펙트가 좋을 경우 신비롭고 비밀스러운 분야에 대한 연구에 몰두한다고 해요. 그러므로 이 자리는 수사나 과학 혹은 비밀스러운 연구에 좋습니다. 이러한 어스펙트를 가진 사람들 가운데 뛰어난 화학자들이 많다고 해요. 이들은 남들이 사소하게 그냥 지나치는 것들에 대해 집중하여 봅니다. 그러나 수성이 12번째 하우스에 있고 특히 토성이나 화성과 안 좋은 어스펙트가 있을 경우 정신이 흐릿해지고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합니다. 혹은 태양과 컨버스트가 되거나 태양 뒤에 있을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성이 화성이나 천왕성과 안 좋은 어스펙트에 있다면 지나치게 폭력적이 되며 토성과 안 좋은 어스펙트에 있으면 우울해지죠. 12번째 하우스는 제한과 억압의 하우스이기 때문에 어스펙트가 안 좋으면 영혼을 억압하게 된다고 해요. 이상 12하우스별로 수성의 성질을 살펴봤습니다. 수성은 머리를 쓰는 방식을 의미하므로 하우스별로 서로 다른 삶의 분야에서 어떻게 머리를 쓰고 지식을 활용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이번에는 12사인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양자리의 수성. 수성이 양자리에 있을 경우 양자리의 지배행성인 화성의 영향으로 따지기 좋아하고 싸움이 잦은데 무턱대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다 계산적이고 말주변도 좋다고 해요.
어스펙트가 좋으면 마음이 넓고 다른 사람의 의견에 관대하죠. 학구적이고 상황 판단이 빠르고 체계적입니다. 어스펙트가 안 좋으면 행동이 앞서고 변덕스럽고 책임감이 없어서 신뢰성이 떨어지죠. 황소자리의 수성. 수성이 황소자리에 있으면 한번 마음 먹는데 오래 걸리지만 일단 마음을 먹으면 바꾸기가 힘들다고 해요. 그런데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 판단은 매우 신빙성이 높죠. 입이 무겁기 때문에 믿고 비밀을 맡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둔자는 아니고 즐겁고 사교적이죠. 재미를 추구하고 예술적이기 때문에 수성이 좋은 어스펙트를 이루면 인기가 많습니다. 그러나 수성이 나쁜 어스펙트를 이루면 음침해지고 고집이 세고 탐욕스러워집니다. 쌍둥이 자리의 수성. 수성이 쌍둥이 자리에 있을 경우 변화와 여행을 좋아합니다. 변화를 주기 위해 새로운 것을 찾아다니고 이동하죠. 수성이 좋은 어스펙트를 만나면 유연한 두뇌의 혜택을 봅니다. 판단이 빠르고 정확할 뿐만 아니라 편견이 없기 때문에 남의 장점을 잘 파악하죠. 그러므로 타고난 비즈니스맨이고 전국을 발로 뛰는 세일즈맨으로 성공합니다. 파악 능력이 뛰어나서 법조인으로도 좋습니다. 개자리의 수성. 수성이 개자리에 있으면 명료한 두뇌를 가지고 기억력과 적응력이 극히 좋습니다. 무슨 일을 하건 상대방의 의견과 생각에 잘 맞추죠. 단, 칭찬과 아첨만 좋아하고 다른 사람의 지적을 무시하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자자리의 수성. 수성이 사자자리에 있을 경우 높은 이상과 꿈이 있어 저급하고 치사한 행위에 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투명한 것을 싫어하여 직설적이고 거침없이 말하고 성질이 급하지만 마음은 착하고 다정합니다. 또한 긍정적이고 불굴의 정신을 지니고 있습니다. 수성이 사자자리에서 좋은 구성을 가질 경우 조직력이 좋아 리더로 적합하죠. 어린이를 좋아하고 놀이를 즐깁니다. 수성이 사자자리에서 나쁜 어스펙트를 만나면 변덕스러워지고 노름이나 투기에 몰입하거나 낮은 단계의 본능이 강해집니다. 처녀자리의 수성. 수성은 처녀자리에 있을 경우 가장 강력해집니다. 좋은 어스펙트를 이룰 경우 명석하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두뇌를 가지게 됩니다. 언어 능력이 좋아 여러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도 있습니다. 뚜렷하고 확실한 인생관이 있으며 실용적이죠. 이 점은 회계사인의 공통된 특징인데요. 황소자리의 수성처럼 누울 자리를 보고 누울 줄 안다고 하죠. 수성이 처녀자리에서 안 좋은 어스펙트를 만나면 심술사납고 이기적이며 주로 결점반을 찾는 버릇이 있습니다. 수성이 처녀자리에 있으면 영양사 및 약사로 성공한다고 해요. 또한 비상한 재주가 최소 한 가지는 있죠. 천칭자리의 수성. 수성이 천칭자리에 있을 경우 좋은 어스펙트를 이루면 넓고 균형 잡힌 정신을 가지고 예술에 대한 사랑과 감각적인 표현 능력을 지닌다고 해요.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일이 좋고 간혹은 가수로 성공한답니다. 수성이 천칭자리에서 안 좋은 어스펙트를 만나면 동업자나 배우자와의 갈등을 암시합니다. 전갈자리의 수성. 수성이 정갈자리에 있을 경우 정신이 민첩하며 열망이 강합니다. 언변이 뛰어나 순발력 있는 위트와 신랄함을 구사합니다. 자기 주장이 강하고 고집스러워 같이 지내기 힘든 스타일이죠. 그러나 지략이 뛰어나고 단호하여 아무나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도 극복한답니다. 그리고 바늘이 자석에 끌리듯 신비주의에 이끌린다고 해요. 수성이 안 좋은 어스펙트를 맺을 경우 부정적이고 냉소적이며 걸핏하면 싸우고 다른 사람들과 반대 의견을 취하게 됩니다. 궁수자리의 수성. 수성이 궁수자리에 있을 경우 비록 수성이 품위를 잃는 위치이지만 궁수자리의 지배행성인 목성의 혜택을 받아 힘이 있다고 봅니다. 어스펙트가 잘 구성될 경우 숭고한 사상과 정신을 가집니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실천하되 보편적 기준과 어긋나는 길로 빠지지는 않지요. 즉 법과 질서의 테두리 안에 머물며 사회적으로 매우 존경받는 위치에 있게 되죠. 궁수자리는 여행을 의미하는 만큼 낯선 문화를 분석하는 것을 좋아한답니다. 그러나 안 좋은 어스펙트를 맺을 경우 궤변을 즐기며 삐뚤어진 모습을 보입니다. 염소자리의 수성. 수성이 염소자리에 있을 경우 비판적이고 날카롭지만 의심이 많고 사려 깊고 외교적인 기질을 가집니다. 정보원이나 수사관으로 적격이며 비상한 방법으로 비밀을 캐내는 능력이 있다고 해요. 염소자리의 지배성이 토성이므로 토성의 지구력을 발휘하여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실용적이고 검소하며 자기 것을 잘 챙기고 매사에 대비합니다.
수성이 염소 자리에서 안 좋은 어스펙트를 이루면 성격이 강하고 고집이 세며 복수심과 뒤끝이 있다고 해요. 물병 자리의 수성. 수성이 물병 자리에 있을 경우 물병 자리의 지배성인 천왕성의 창의성과 독립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자유를 끊임없이 추구하여 모든 사회적인 관습을 거부하고 자기만의 신념에 따라 살아가죠. 패션도 남의 눈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수백 년 앞선 미래에나 어울리는 관념을 가지고 사는데 인류가 성숙되지 않은 현재로서는 용납이 되지 않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정신적 사랑을 추구하는데 그것은 섹스와 현실로부터 분리된 것으로서 천왕성이 의미하는 영적인 사랑 방식입니다. 특히 수성이 천왕성과 좋은 어스펙트를 이룰 경우에 이런 모습이 부각됩니다. 이때는 매우 지적이고 높은 이상과 포부를 가지며 신비적인 분야도 즐깁니다. 착하고 친근하며 친구가 많아 수많은 지적인 사람들과 교류합니다. 단, 나쁜 어스펙트를 이룰 경우 신뢰를 잃고 친구를 이용하거나 비방하게 됩니다. 물고기 자리의 수성. 수성이 신비로운 물에 쌓인인 물고기 자리에 있을 경우 영적인 능력을 가지게 되는데 그것은 직관이라기보다는 상상력에 가깝습니다. 가령 뭐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상상을 하면 놀랍게도 그게 이루어지는 경험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수성이 안 좋은 어스펙트를 맺을 경우 이런 능력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수성이 토성과 안 좋은 상태이면 음울해지고 우울증에 취약해집니다. 대체로 수성이 물고기 자리에 있으면 친절하고 어진 성품을 가지며 약사나 영양사로 성공하거나 건강식품 분야와 어울립니다. 이상 사인별로 수성의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어스펙트별로 알아보겠습니다. 태양과 수성의 평행, 합. 태양과 수성이 이루는 어스펙트는 평행 혹은 합이 유일합니다. 이때 태양과 수성이 3도 이상 떨어져야 기억력이나 정신 건강에 좋다고 해요. 안 그러면 컨버스트가 돼버려 좋은 성질이 태양 빛에 타버린답니다. 태어날 때 수성이 태양보다 먼저 뜨면 좋죠. 수성은 이성에 비치기 때문에 태양의 앞길을 이성적으로 미리 파악합니다. 수성이 태양 다음에 뜰 경우 정신이 그다지 밝지는 못하다고 합니다. 단 다른 행성들과 좋은 어스펙트를 이루면 문제가 없습니다. 금성과 수성의 평행, 합, 육각. 금성이 수성과 평행, 합, 육각을 이룰 경우 흥겹고 다정하고 좋은 성격을 가지며 사회성이 좋죠. 이들이 상승점에 있을 때 음악이나 예능이 발달합니다. 친절하고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영업 분야에서 성공한다고 해요. 달과 수성의 평행, 합, 육각, 삼각. 달과 수성이 평행, 합, 육각 혹은 삼각일 경우 지식을 습득하고 기억하는 능력이 좋습니다. 수성에 맞는 직업인 문학계, 여행 분야를 택하면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공기 사인에서 합이나 삼각이 이루어지면 표현력이 최상이 되어 끊임없이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공기 사인은 목소리를 관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예기치 않게 바뀌기 때문에 신뢰가 지속되지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삶의 밝은 면을 보려 하고 즐거움, 특히 여행을 좋아합니다. 달과 수성의 사각, 충. 달이 수성과 사각 혹은 충을 이룰 경우 기억력이 떨어지고 정신적 안정성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우유부단하고 걱정이 많고 히스테리 기질이 생깁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이 멀리하게 되면 운이 안 좋게 되는 것이죠. 토성과 수성의 육각, 삼각. 토성과 수성이 육각 혹은 삼각일 경우 변덕이 심한 수성 특유의 성질을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가치인 진지성, 깊이, 집중력이 강화되죠. 사전에 심사숙고하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건 성공에 이른다고 해요. 참을성과 일관성이 있어서 일시적인 실수를 해도 궁극적으로는 성공에 이르지요. 주의력과 외교력은 훌륭한 자산입니다. 그래서 중대한 일에서 주역을 맡기도 하죠. 지속적인 지휘 감독을 해야 하는 높은 지위와 직책의 적격이라고 해요. 대중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채 조용히 일하기를 원하며 행동 방식과 태도가 조심스럽습니다. 정직성과 공정성 그리고 정교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토성과 수성의 합, 평행. 토성이 수성과 합 혹은 평행을 이룰 경우 마음이 깊고 신중합니다. 삼각이나 육각과 같은 편안한 어스펙트에 비해 합이나 평행은 그 혜택이 작습니다. 특히 다른 행성과 사각이나 충이 있거나 염소 자리나 쌍둥이 자리에 있을 경우 자기의 재주를 완전히 발휘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거의 잡은 기회를 놓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어스펙트가 있을 경우 너무 소심해지죠.
토성과 수성의 사각, 충. 토성이 수성과 사각이나 충을 이룰 경우 문제에 막히고 지연되는 일이 많다고 해요. 비방을 당한다거나 숨겨진 적을 만나는 경우도 있고 최악의 경우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은둔자가 되거나 심각한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있죠. 남을 속이고 신뢰성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목성과 수성의 합, 평행, 육각, 삼각. 목성과 수성이 합, 평행, 육각 혹은 삼각일 경우 즐겁고 낙관적인 성격에 매사에 밝은 면을 보고 역경이 와도 좌절하지 않는답니다. 마음이 넓고 너그러우며 생각이 옳고 깊기 때문에 그 판단력은 믿을 만합니다. 다만 뭔가를 결정할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한번 결론에 도달하면 되돌리는 일이 없다고 해요. 법이나 문화 분야에서 성공하며 성실함과 솔직함으로 존경받습니다. 간혹은 업무나 관광으로 여행을 하다가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대체로 건강하고 부유하고 똑똑하며 누구를 만나든 활기가 넘쳐 사람들이 좋아하는 유형입니다. 목성과 수성의 사각, 충. 목성과 수성이 사각이나 충일 경우 머뭇거리고 휘둘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선택 장애 비슷한 성격이 있어서 꾸물거리면서 결정을 미루다가 기회를 놓칠 수도 있죠. 동료의 배신이나 남들의 비방을 조심해야 합니다. 손실이 나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잦은 여행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해요. 계약을 하거나 물건을 납품할 때 매우 신중해야 하는데 예기치 않게 약속을 지키지 못해 결과적으로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화성과 수성의 육각, 삼각. 화성이 수성과 육각 혹은 삼각일 경우 정신력이 강하고 생각이 독창적이고 풍부하다고 해요. 마음에 드는 것에 대해서는 열의가 높으며 그 열정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끌리는 현재 그 순간에 집중하다 보니 앞이를 내다보지는 못합니다. 논쟁을 즐기고 위트와 유머가 풍부하여 기분 좋게 풍자를 잘합니다. 재주가 놀랍고 무슨 일이든 맡기면 빠르고 손쉽게 말없이 잘 처리하죠. 느리거나 어중간하게 일하는 법이 없고 뭐든 그 자리에서 마무리하고 또한 열정적으로 하기 때문에 무슨 일을 선택하든 성공이 따른다고 해요. 문화 쪽이나 기술 쪽에서 주로 활동합니다. 화성과 수성의 합, 평행. 화성이 수성과 합 혹은 평행일 경우 그 자체로는 좋은 어스펙트로 볼 수 있습니다. 정신적 에너지, 열정, 재주를 두루 지녔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재주가 어떻게 쓰이는지는 다른 행성들과의 어스펙트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재주가 좋게 쓰이려면 화성이 양자리나 염소자리에 있거나 수성이 쌍둥이 자리나 처녀 자리에 있거나 둘이 태양, 비너스 혹은 목성과 좋은 어스펙트를 이뤄야 합니다. 만일 화성과 수성이 개자리, 물병자리, 물고기자리 같은 물의 사인회에 있거나 토성, 천왕성 혹은 해왕성과 나쁜 어스펙트를 맺을 경우 나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화성과 수성의 사각, 충. 화성이 수성과 사각 혹은 충일 경우 두뇌 회전이 빠르고 날카롭지만 충동적이고 경솔하게 속단하여 문제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못을 했어도 발뺌을 하고 솔직히 말하지 못하고 윤색을 하거나 과장하는 경향도 보입니다. 특히 화가 나면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데 그것이 인간관계를 힘들게 합니다. 어디를 가건 거기서 주인공이나 보스 노릇을 하려 하고 가로막는 것은 가차없이 제거하려 하죠. 그래서 극도로 이기적이고 과시하며 자기밖에 모른다는 평을 듣기 쉽습니다. 화성이나 수성이 6번째 혹은 12번째 하우스같이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는 위치에 있을 경우 신경쇠약이나 정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천왕성과 수성의 육각, 삼각. 천왕성이 수성과 육각 혹은 삼각일 경우 창조적이고 독창적이며 특이한 정신을 가지고 있어서 전통과 관습의 억압을 싫어한다고 해요. 그래서 완벽한 자유를 얻기 위해 힘겨운 노력을 하게 되죠. 이론이나 발명 분야에서 개척자가 되며 천재의 기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차원 높은 생각과 큰 이상, 진보적인 영감으로 가득하지만 일반인이 보기에는 엉뚱하고 과대망상처럼 보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절하고 다정하기 때문에 친구들이 많답니다. 문화 분야나 과학 연구가 적성에 맞고 발명, 특히 전기 관련된 분야에서 좋다고 해요. 천왕성과 수성의 합, 평행. 천왕성이 수성과 합 혹은 평행을 이룰 경우 상황에 따라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수성이 안 좋은 어스펙트를 이루면 부정적인 작용을 하고 그러나 수성이 잘 배치되고 좋은 어스펙트를 이루면 긍정적인 면을 강화시켜줍니다.
천왕성과 수성의 사각, 충. 천왕성과 수성이 사각 혹은 충일 경우 괴짜 아니면 무정부주의자로서 사회 구조 자체를 부수고 재구성한다는 극단적인 사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선동을 잘하고 거친 언어를 구사합니다. 아무리 재능이 있더라도 그 용도와 의도는 자기 입맛에 따라 수시로 갑자기 바뀌는 경향이 있습니다. 해왕성과 수성의 합, 평행, 육각, 삼각. 해왕성이 수성과 합, 평행, 육각 혹은 삼각일 경우 신비한 분야의 연구에 재능을 보입니다. 특히 세 번째 혹은 네 번째 하우스에서 합이 있거나 개자리나 물고기 자리와 같은 물에 사인해 있을 때 그런 경향이 더 뚜렷합니다. 가령 기치료와 같은 비주류 과학 분야에서 성공하며 놀라운 기능을 개발하죠. 해왕성과 수성의 사각, 충. 해왕성이 수성과 사각 혹은 충일 경우 정신이 혼란스럽고 기억력이 약하며 게으르거나 허송세월만 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유명해지고 싶은 욕망은 들끓지만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죠. 그러다가 허위, 사기의 유혹을 피하지 못한다고 해요. 이렇게 수성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전 시간의 금성과는 그 내용이 상당히 다르죠. 금성은 사랑과 같이 감정적이고 속 깊은 마음에 작용을 한다면 수성은 계산적인 두뇌의 기억, 생각 그리고 표현력에 작용한다고 보시면 쉽게 구분이 됩니다. 사인, 하우스 어스펙트에 따라 행성은 긍정적이 되기도 하고 부정적이 되기도 하는데 금성은 아름다움과 추함 사이를 오고 간다면 수성은 지혜로움과 어리석음 사이를 오고 갑니다. 즉, 수성이 좋은 환경에 있으면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모습을 보인다면 수성에 장애가 있으면 머리가 둔하거나 아니면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생각의 차원이 낮아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죠. 이상 수성에 대해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